안녕하세요. 33년 차 저널리스트이자 새로운 책을 펴내며 작가로 돌아온 신혜리입니다. 제2의 인생을 맞아서 지난 1년간 발레라는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던 저의 경험담, 그리고 지난 33년간 신문과 방송에서 치열하게 일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My body is a relic of an untrained ballerina. Quit at 5, you should have seen her, she was great. Scared off by talents and buns who could balance and art with an impossible weight.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는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일했던 언론사에선 대개 정년퇴직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임원이 되면서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년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1년 전인 2023년 초에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맡고 있던 본부를 해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33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네, 회사를 나오고 며칠 후에 기자 후배들과 송별의 저녁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냐라고 묻더군요. 일손이 달린다는 연락을 받곤 출산하고도 한 달여 만에 회사로 달려갔을 만큼 이 개인 사정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사람인 걸 다들 아는 사이였으니까 걱정하는 것도 당연했죠. 그때 저는 괜찮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데 후배들 달래주려고 한 말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랫동안 로망으로 간직해왔던 발레에 도전해서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앞서 퇴사 통보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저는 곧장 발레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던 참이었어요. 이후 저의 하루는 대개 발레로 시작합니다. 숨가쁜 출근길에 몸을 던지는 대신에 여유있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 뒤 발레 수업에 갑니다. 사실 제가 발레를 배운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겁도 없이 뛰어든 발레라는 세계는 그만큼 낯설고 힘든 도전이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땅을 딛고 바로 설 때는 두 발을 이렇게 11자 형태로 만들어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서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발레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통념을 깨트립니다. 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다리 전체를 밖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발레하기 전에는 절대 해볼 생각조차 안 할 자세로 흔들림 없이 서는 것부터 몸에 익혀야 하는 겁니다. 얘기만 들어도 만만치 않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무려 55세에 난생 처음 발레를 시작하고 여러 고비를 거쳐서 1년째 즐겁게 배우고 있다고 말했더니 저를 잘 아는 회사 후배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선배는 발레가 아니라 그게 뭐였어도 아마 정복하고 돌파했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왜 후배들이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새롭게 낯선 일에 도전하는 걸 결코 겁내지 않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상당히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문사에 입사해서 20년간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이 회사가 방송사업에 진출하면서 방송기자로 변신하게 됐어요. 이후에 사내에서 치러진 앵커 오디션을 통해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하게 됐죠. 그러다 몇 년 뒤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었고
최근엔 디지털 콘텐츠 제작까지 섭렵했습니다. 이 33년이라는 커리어 내내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단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문기자 생활 20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저는 신문사를 대표해서 사설을 쓰고 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고요. 이후로도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늘 도전의 길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사 개국 초기에 앵커 제목들을 선발한다면서 회사에서 대대적인 오디션을 열었던 적이 있어요. 재능 있는 후배들이 참가한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가운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수 치면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볼 것인가? 이때도 저는 도전의 길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장급 이상 간부 중에선 제가 유일한 참가자였어요. 오디션 날 무대에서 보니까 심사위원석에 선배들은 물론이고 후배들도 여럿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망함을 덜기 위해서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유머 섞인 인사말을 던져봤죠. 안녕하세요. 오디션 최고령 참가자 신혜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내심 화기애애한 반응을 기대했는데 신사위원들은 근엄한 표정을 전혀 풀지 않은 채 시키는 미션이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그 말에 긴장감이 몰려왔지만 심기일전에서 주어진 예문을 읽고 또 돌발 상황에서 대본 없이 뉴스를 진행하는 미션까지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바로 3등. 1등부터 3등까지 뽑는 오디션에 턱걸이로 합격한 겁니다. 국내 방송가에 흔치 않았던 40대 중반의 여성 앵커로 활동하게 된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발레도 방송도 도전하는 길을 선택했던 게 정말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은 성취에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쪽을 골랐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초차 앵커 시절엔 날고기는 전문 방송인들에 비해 부족한 점 투성인 제가 도통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죠. 이럴 땐 쉴 새 없는 곁눈질을 멈추고 내 안의 장점이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봤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진행 능력이 미숙한 건 너무 당연해. 그렇다면 방송 진행자로서 남과 다른 나만의 경쟁력은 없을까 하고요. 그러다 문득 20년간 신문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별별 사람을 다 만나서 인터뷰했던 경험이 저의 빛나는 자산이 되겠다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출연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바로 그 점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저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밤샘 토론을 7년 2개월간 진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하나같이 목소리 큰 패널들이 출연했는데 거기서 저는 주눅 들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었거든요. 일을 그만둔 뒤에 발레라는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면서도 어려운 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0대 중반의 20, 30대 젊은이들과 한데 어울려서 발레를 배우다 보니까 매 순간 기죽는 일 천지였죠. 예컨대 발레 동작 중에 그랑바뜨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리를 앞으로, 뒤로, 옆으로 90도 이상 크게 던지듯 차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그냥 차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발로 바닥을 쓰는 힘을 이용해서 발끝이 머리에 닿도록 높이 차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젊은 친구들만큼 높이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순발력도 유연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일할 때는 어떻게든지 나의 강점을 찾아내서 헤쳐나갔는데 이 발레에서는 나만의 경쟁력을 발견하기가 영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원이라는 발레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제게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정원이란 친구는 제가 발레를 시작했던 첫 달에는 같이 기초반을 다니다가 다음 달부터 높은 등급 반으로 옮겨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보충 수업을 들으려고 오랜만에 제가 있던 기초반에 들어왔는데 와, 언니 처음보다 진짜 많이 늘었다. 이렇게 칭찬해 준 겁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는데 한참 만에 보는 사람 눈에는 제가 발전한 게 눈에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문득 아 그래? 그렇다면 이 발레라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 내가 여기서 가장 뛰어나게 동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구나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레에 도전했던 초기에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열패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발레 수업을 받다 보면 선생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둘러보지 말고 거울 보면서 자기 동작에 집중하라 라는 거죠. 끊임없이 곁눈질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하란 얘기입니다. 발레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저는 딱 그 말처럼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도전을 즐긴다고 자부해온 저 역시 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돌이켜보면 낯선 분야에 도전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 안의 열패감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도전이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남들과 비교하는 곁눈질을 멈추고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도전은 힘들다. 하지만 그 열매는 값지다로 하겠습니다.